안녕, 난 언니야. 오랜만에 반말 영상이지. 반말 영상을 찍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지만 기분이 나쁘실까 봐. 그런데 오늘 주제는 선배의 입장으로서 조금 더 친근하게 반말로 전달을 하고 싶은 이야기야. 나의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어. 지금까지도 호텔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고 있잖아. 댓글로 물어봐 주기도 하고 DM도 굉장히 많이 보내거든. 근데 호텔 취업에 대해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거를 하나하나 다 답장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다가 안 되겠는 거야. 정말 이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5가지가 있거든. 명심한다면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절대 동경하는 마음으로 호텔에 대한 취업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호텔리어라는 하나의 단어만으로 내가 호텔에 취업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호텔 안에 있는 어떤 부서를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사실 호텔은 겉에서 보든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보든 멋져 보이잖아. 유니폼 입고 프로페셔널하게 딱 컴퓨터하고 있고 미소 짓고 있고 보여지는 요소가 굉장히 큰 직업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응, 호텔리어? 나 호텔리어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예전에 같이 일했던 팀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 신입들이 뽑아두기만 하면 다들 몇 달도 안 돼서 도망간다고. 이게 왜 그런지 아냐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팀장님, 일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멋져 보이는데 실제로 오니까 이렇게나 치열한 삶의 현장이 없거든. 예를 들어서 웨딩홀이 있는 호텔이야. 내가 근무했던 호텔은 굉장히 큰 호텔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면은 막 400명이 오거든? 근데 그 400명이 다 로비를 거쳐서 웨딩홀로 간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인산인해를 이루겠니, 로비가? 막 그 사람들 와가지고 화장실 어딨냐고 400번 물어보고 뒤에서 조리팀은 있잖아. 땀 흘리면서 막 뛰어다니고 있어. 케이터링 해야 되니까. 프론트를 예를 들어 볼게. 주말이야. 객실이 다 만실이겠지? 그러면은 직원들은 끊임없이 체크인 받고 손님 응대하고 컴플레인 처리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우스키핑이라고 하지. 객실에서 뭐 갖다 주세요 라고 하면은 뭐 그런 물품들을 올려주고 그런 오더를 받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는데, 심지어는 그쪽에서도 인력이 부족해서 프론트에서 손님이 대체 그거 언제 올라와요 하는 거를 견디다 못해 프론트 직원들이 막 뛰어 올라가. 그리고 이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과정이자 감정 중에 하나인데, 객실 정비 안 빠질 때 있거든. 황금 연휴잖아. 그럼 어떻게 했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첫 번째 연휴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떡하겠어? 최대한 늦게 나가고 싶겠지. 근데 그 다음날 황금 연휴 이틀째 날에 체크인하는 사람은 어때? 최대한 빨리 들어오고 싶겠지. 그리고 호텔에서도 어때? 객실을 많이 팔고 싶겠지. 매일매일 많이 팔아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나가야지 청소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받을 텐데 청소가 빨리 될까? 아니. 보통 과정이 이래. 객실을 정비하는 여사님들이 객실 정비를 하면서 뭐 객실의 상태를 봤거나 뭐 이게 더러운 상태다, 청소 중이다, 뭐 청소를 하고 인스펙션까지 완료가 됐다, 그래서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됐다,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하는데 그분들도 바쁘니까 이게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안 되는 거야. 근데 프론트에서는 그 객실 상태를 보고 사람들을 체크인을 시키잖아. 그 상태가 바뀌는 걸 기다리는 것조차 너무 숨이 막히는 거야. 사람들은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거든. 객실 대체 언제 준비되나? 원망의 눈빛으로 막 바라봐. 바로 준비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체크인이 3시야. 손님은 5시에 왔어. 근데 실제로 그때까지 정비가 안 끝날 때도 굉장히 많았어. 그 사이 동안 내가 객실이 상태가 어떤지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프론트와 객실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 혹시나 객실이 정비가 다 됐는데 체크가 안 된 방이 있을까봐 계속 도는 거지. 내가 얘기하지 않은 다른 부서의 업무 구충들도 정말 많아. 동경심만으로 지원을 하고 희망을 하게 된다면 장담할게. 들어와서 절대 버틸 수가 없어. 물론 취업 준비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고충들까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호텔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정확히 내가 호텔 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는 최소한 공부를 해야지. 앞으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을 일할 나의 직장인데 최소한 우리 그런 공부는 하고 봅시다. 호텔학과 가는 게 맞겠죠?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 물론 그건 우리 둥이들의 선택이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비추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 호텔 관련 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정말 단순하게 전문 직종이잖아.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내가 먼저 배워야 할 것 같은 거야. 두 번째, 이론적으로 내가 좀 실무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지. 세 번째, 경험 있는 교수님들이 있으실 거 아니야. 그를 통한 인맥이나 아니면 뭐 실습생, 뭐 취업 연계 요런 세 가지를 생각을 해서 호텔학과를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지금 내가 말한 이 세 번째 실습을 한다거나 뭐 취업 연계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지만 두 번째나 첫 번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나아가서는 내가 일을 할 때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입사하게 되면은 실무에서 새롭게 다 배우게 돼. 그리고 내가 플랜 B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정말 호텔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정말 자세히 공부도 해보고 열심히 노력도 해보고 어떻게든 적응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될 경우도 정말 많단 말이야. 내가 너무나 애정하는 호텔 분야라서 호텔 쪽을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내가 다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족쇄 아닌 족쇄가 될 수가 있거든. 기왕이면 호텔 쪽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나중에 혹시 이게 아니더라도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전공들을 조금 더 찾아보면 어떨까? 나도 우선 첫 직업은 승무원으로 시작을 했잖아. 객실 승무원. 당시에 항공운항과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 그리고 실제로 항공운항과 면접을 보다가 막 떨어져서 영어학과를 간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는 그게 굉장히 다행이더라고. 입사하고 나서 그 회사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다 받기 때문에 미리 일찍이부터 길을 너무 좁혀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직업인식에 관한 내용과도 연관되는 건데 무조건 죄송합니다 하는 서비스업은 아니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일, 즉 수동적으로 해도 괜찮다. 물론 손님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했을 때 잠깐만요. 지금 저한테 막말하신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태도가 맞다는 게 아니라 치열한 두뇌 회전과 계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보통 손님이 컴플레인을 했을 때 그 감정에 대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나를 그 손님의 입장에 대입시켜보고 뭐 이런 감정적인 달래주는 것들 굉장히 필수적이고 중요한 능력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전문 용어로 말리면은 안 된다는 거거든.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이 손님이 이거에 대해서 속상했구나. 그랬구나. 달래주면서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뭔가 요구할 것 같네. 우리 쪽에서는 이 선까지만 해줄 수 있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서비스업이라는 거는 손님을 어쨌든 회사를 대표해서 만나는 그런 회사의 최전방에 있는 전투요원들 같은 거잖니. 1순위로 고객들의 편안한 스테이를 생각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회사의 입장을 부드럽게 고객이 기분 상하지 않게 최대한 좋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적절한 단호함과 또 친절함 어울러서 손님과 원활하고 또 능동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지. 제가 영어는 정말 못하겠는데 일본어는 자신이 있다. 중국어는 자신이 있다. 이것만 파면 안 되겠느냐 얘기를 하는데 영어 해야 돼. 호텔에서는 거의 모든 용어가 다 영어야. 객실 옮겨줘야 돼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룸무브 해요. 뭐 계산창을 열어라 하지 않고 빌링창을 열어라 이런 식으로 영어가 굉장히 많이 녹아있고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지만 뭐 세일즈에서 큰 외국계 기업 행사를 유치를 한 거야. 근데 그분들이 숙박까지 해.
그러면은 모든 그날 하루 혹은 그분들이 뭐 3박 4일 있다고 하면은 3박 4일 내내 영어로 응대하고 영어로 컴플레인 처리하고 영어로 설명하고 거의 하루 종일 영어를 쓰는 날도 있었거든. 오픽을 먼저 해요, 토익을 먼저 해요, 토스를 먼저 해요 고민하지 말고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고민은 줄이고 우리 행동은 늘리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도 안 돼. 그렇잖아.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일들은 굉장히 나한테 커 보이고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 같고 그 마음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나 취업하기까지 거의 뭐 첫 직업 가지기까지 나도 2년이 걸렸으니까 자괴감, 뭐 내가 원하는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감 막 굉장히 많은 감정을 나도 느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있잖아. 내가 자신이 없을 때는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라는 방향으로 생각이 가기 쉽더라고. 근데 정말 냉정하게 내가 안 될 것 같다는 그 불안감들을 정말 세부적으로 다 쪼개봐봐. 외모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신감이 없어. 내가 혹시 키가 작거나 커. 근데 그건 내가 뭐 뼈를 늘릴 수도 없고 깎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은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키가 작다. 내가 조금 애띄어 보인다. 그러면 화장법이나 헤어드를 혹은 면접 복장을 조금 더 성숙해 보이게 하는 거고 키가 크다면 조금 반대로 이미지 연출을 하면 되는 거고 토익 점수가 낮아. 토스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럴 때 이걸 막연히 어떡하지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출문제라도 풀어보는 거. 와, 내가 진짜 성적이 발사해지구나. 이렇게 나오면은 그 단계부터 내가 어떻게 점수를 올려갈지 계획을 세우는 거야. 막연한 불안감을 만드는 작은 요소들을 한번 쪼개봐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다 없애 나가는 거지. 뭐 퀘스트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호텔 취업 준비를 하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 괜찮아, 할 수 있어. 정말 생각보다 별거 아닐 거야. 라는 용기를 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 사람은 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막 불안함들이 있잖아. 그 막연한 불안감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오늘 내가 얘기한 걸 바탕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좋은 결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그럼 오늘도 영상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는 다음 반말 영상에서 또 만나. 안녕.